전국에 계신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 저의 책,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을 가지고 벌써 강의를 여러분 거의 이제 70강 정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강, 엄청난 시간이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326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과 인도소송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도소송의 동의어는 명도소송.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통상 토지는 뭐 명도를 별도로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건물은 이제 강제집행하는 경우 있는데 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허가받은 사람 누구냐? 어떤 사람은 경찰관 아니냐? 아닙니다. 바로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은 허가받은 강제집행 공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내가 낙찰 받았는데 저기 점유자가 안 나가니까 명도를 좀 강제를 해주세요. 집행관이 오케이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결정문이나 인도소송 판결문이나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해줄게 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는 게 좋냐? 판결문을 받는 게 좋냐? 그냥 인도소송 판결문을 받는 게 좋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인도명령 결정문이 좋죠. 왜냐하면 페이지 3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도명령은 결정받는데 통상 한두 달, 아주 빨리 되면 2, 3일 해도 됩니다. 2, 3일 안 해도. 반면에 소송은 1년, 정말 빨라도 한 6, 7개월의 시간이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명령 결정을 받는 게 일단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용도 조금 들어가죠? 인도명령은 2, 3만 원, 인도소송은 10만 원 이상. 인도명령은 그냥 신청만 하면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거의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인도소송은 일반인이 판사 앞에 가서 소송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통상 선임한다라고 하는 점. 인도명령 신청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인도소송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점유자는 인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점유자의 한 1%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가령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 1원이라도 덜 배당을 받은 선순위 임차인, 배당 요구를 안 한 선순위 전세권자, 적법한 유치권자, 이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전부 다 인도명령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시고, 인도명령은 잔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인도명령 이제는 불가능, 인도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해당 경매에다 신청한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시고요. 만약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인도명령 결정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판결, 인도소송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받아다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관할 집행관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즉 그냥 경매가 진행된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 여러분 간단하죠? 인도명령 신청은 해당 경매에 신청한다. 낙찰자가 신청한다. 인도명령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신청한다.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6개월 넘어가 버리면 인도명령은 불강, 무조건 인도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소송을 신청해야 되는 아까 세 사람 아시겠죠? 페이지 329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 1원이라도 배당을 덜 받은 선순위 임차인, 배당 요구를 안 한 선순위 전세권자, 적법한 유치권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도명령 사건 결과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사건 번호가 2018-102478 오른쪽에 보면은 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약 한 3억 5천여만 원의 신건에 낙찰됐다. 신건이 어떻게 낙찰될까? 신건에 3억 5천에 낙찰됐다는 이유는 이제 차순위도 3억 4,500인데 감정가 3억 2,300 아닙니까? 감정한 시점부터
현재 시세가 아마 가격이 많이 폭등했다. 그래서 지금 3억 5,100도 시세보다는 싸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맨 밑에 보니까 어쨌거나 잔대금은 납부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332페이지에 해당 경매에다 인도면 신청하면 우리가 이제 그 경매 사건 검색하면 332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맨 밑에가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인데 중간 정도에 보면 관련 사건 내역이 나와요. 그러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타인 389 인도명령. 타인이라고 하는 게 인도명령 사건 부호입니다. 그러면 이 인도명령 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을까를 알고 싶다면 요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인데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말고 대법원 사이트로 갑니다. 대법원 사이트.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 나의 사건 검색란 33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사건 번호 넣고 당사자 이름 넣고 클릭하시면 밑에 나의 사건 검색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2018 타인 389 접수일은 2018년 10월 10일 날. 그랬더니 10월 11일 날 바로 다음 날 인용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10월 15일 날 송달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낙찰자는 낙찰자한테 온 인도명령 결정문 가지고 해당 경매에 가서 집행문, 송달 증명권 부여받아서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희가 인도명령과 인도소송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하고 인도명령 어떻게 됐을까를 알아보는 프로세스까지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 있는 강의 설춘환 교수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궁금한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해 주시면 24시간 안에 통상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안녕.